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7일 토요일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업의 하나인 새만금개발공사가 하반기 설립되면 내부 개발이 한층 빨라질 전망입니다. 새만금 현장을 방문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를 재확인했습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만금 방조제 중심에서 동서로 연결하는 도로공사 현장입니다. 새만금호 넘어 김제시 진봉면까지 총 길이 16.7km에 이릅니다. 이곳 동서도로는 현재 4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연말까지 71%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2020년 완공하는 동서도로와 십자축을 형성할 남북도로는 2023년까지는 개통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서, 남북, 내부 간선도로 건설에 발맞춰 그동안 터덕거렸던 새만금 내부 매립과 개발은 새만금 개발공사 설립을 기폭제로 한층 빨라질 전망입니다. 새만금 개발공사는 담당 부처인 새만금 개발청과 새만금 현장으로 동반 이전하는데 우선 내부 매립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현재 새만금 내부 전체 매립률은 36%로 환경생태용지와 국제협력용지는 작공조차 못했습니다. 새로 출범할 새만금 개발공사가 선도적으로 개발을 하게 되는데 금년에 기본 구상 용역을 마치게 됩니다. 다른 SOC 사업도 탄력이 기대됩니다. 새만금 공항과 새만금 내부철도는 사전 타당성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신항만은 올해부터 본격 공사가 시작돼 2022년까지 2,400억 원이 투입됩니다. 27년간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개발이 대통령의 공약대로 속도감 있는 개발에 전기를 맞게 될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정부가 군산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추경 예산을 긴급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은 정부가 그제 밝힌 4조 원 규모의 청년 일자리 추경 예산 계획은 해마다 반복되는 재탕 청년 실업 대책으로 정치 공방만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평화당은 재해나 대량 실업 등 중대 사건에 긴급 대응하는 것이 추경이라며 조선소와 GM 공장 폐쇄로 고통을 겪는 군산 대책 추경 예산이 오히려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도내 뿌리기업 육성 사업이 본격화합니다. 전라북도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도내 뿌리 산업과 관련된 중소, 중견기업의 기술 고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개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3년간 18억 원을 들여 전략 제품을 개발하고 뿌리기술 집약체인 자동차와 특장차 부품업체 육성, 45개 도내 뿌리기업 기술진단 등을 통한 기술지원 중심축을 구축하게 됩니다. 네, 취업이 어렵다 보니 취업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일하게 해주겠다며 거액의 알선비를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과 부인이 벌인 일이었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이모 씨는 지난해 5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39살 신모 씨에게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일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현대차 정직원으로 일하고 있다며 남편의 연줄을 이용해 협력업체 직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심 씨의 남편이 실제로 현대차에 다닌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 씨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퇴직금에 대출까지 받아 3,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그 뒤 협력업체 간부라는 사람을 소개받기까지 한 이 씨는 면접을 보고 근로계약서까지 썼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가짜였습니다. 수개월을 기다렸지만 취업은커녕 알선비로 건넨 돈을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모두 측에 세 번째 손가락에 들고 정직원 10년 차고 믿을 수밖에 없게 서류를 준비를 하고 시나리오를 다 짜놓으니까. 이 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심 씨에게 속은 사람이 20명 넘게 더 있었고 이들이 입은 피해액을 합치면 10억 원이 넘습니다. 입사 날짜와 절차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는데 현대차 내부 스케줄을 비교해보니 믿을만 했어요. 이 사람이 진짜 취업을 시켜주겠구나 하는 생각이. 피해자들은 B 씨가 돈을 받은 뒤 생산 라인에 마땅한 자리가 안 난다, 노사 임금 협상 기간이라 분위기가 안 좋다는 식으로
수개월간 변명을 이어왔다고 말합니다. 실업자나 이직을 원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한 사람당 4, 5천만 원씩 사기를 쳤고 그 돈을 사채빚을 갚는데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39살 신모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심 씨의 남편과 현대자동차 동료 직원 등 2명은 공범으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갯벌 생태계 복원을 통한 어민 소득 증대 방안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전국의 4.8%를 차지하는 고창 심원과 부안 곰소만 등의 도내 갯벌에 오는 2021년까지 5년간 70억 원을 들여 해수 유통과 습지 조성 등 생태계 복원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실시 설계와 토지 보상 등의 절차를 마치고 어민 소득 향상과 직결된 생태 관광지로 조성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덕진 연못을 가로지르는 연화교의 재가설이 본격화됩니다. 전주시는 시설 노후화로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덕진공원 연화교를 다음 달부터 철거하고 내년 말까지 연꽃 문양을 접목한 디자인으로 재가설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길이 260m, 폭 1.2m, 높이 16m의 교량인 연화교는 개설 38년이 지나면서 안전진단 D등급 판정을 받아 철거가 결정됐습니다. 전주 시민 전체가 자전거 보험에 가입됐습니다. 전주시는 2억 8천만 원을 들여 앞으로 1년간의 기한으로 전주시에 주민등록된 모든 시민을 피보험자로 한 자전거 단체 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 시민이라면 전국 어디서 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주요 보장 내용과 청구 서식은 전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시민들을 위한 신춘 음악회가 오늘 군산 예술의 전당에서 펼쳐집니다. 사랑 나눔 자선 콘서트가 내일 익산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국립민속국악원의 상설 공연인 토요 국악 초대석 2번째 무대가 오늘 이선희의 검은고 연주로 마련됩니다. 젊은 국악인 신예주의 동초제 심청가 발표회가 내일 우진문화공간에서 열립니다.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연극동아리 몸짓이 오늘 삼성문화회관에서 하루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연극을 무대에 올립니다. 제10회 무주 구천동 덕유산 고로쇠 축제가 오늘과 내일 구천동 관광단지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내추럴 와인에 대한 궁금증을 풀 수 있는 행사가 오늘 전주 한옥마을 내 카페 아나조에서 열립니다. 정읍 구교림관리소는 식목일을 맞아 산림조합 주차장 앞에서 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갖습니다. 다양한 한국 촌란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오늘과 내일 남원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전주 학전정보화 마을은 오는 30일까지 주말 농장 체험 신청자를 선착순으로 접수받습니다. (3월 17일) 토요일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다소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15도, 익산 14도 등 도내 대부분 지역이 영상 15도 안팎에 머물러 어제보다 3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 앞바다에서 최대 1m, 먼 바다에선 3m까지 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